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 이슈와 반대 집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효경 기자, 퀴어 축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살자, 함께하자, 또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퀴어 문화 축제는 3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11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됐는데요.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 동아리,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유명인들이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지난 3월 한 대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논란이 컸던 바 있죠. 퀴어 축제 동안 서울광장 한가운데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입구에 숙녀용이라고 표시했지만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한 번에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첫 번째 주말 일정이 퀴어 축제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네, 또 같은 날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또 맞불 집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2022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반대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단체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본 대회 전부터 참가자들은 찬양과 구호 제창으로 열기를 높였습니다. 구호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일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쯤 시작됐는데요. 예배자들은 퀴어 축제와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동성애는 헌법에도 위배되고 천륜은까지 또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모든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인권이 중요하지만 모든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부 인권이라고 합니다. 전부 인권이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인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신권에 도전하는 인권은 불법이요 불가합니다. 남녀 외의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2부에는 대회장을 맡은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나와 대회 의미를 밝혔는데요. 유 목사는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도 죄에서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며 그릇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비극을 막아 전 세계를 건전하고 올바른 성윤리로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든 순서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피켓을 흔들고 또 소리를 높이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장대비가 내릴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퍼레이드에 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반대 집회에 참여했는지 참가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도 퍼져나가지 않게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네, 퀴어 축제 측 참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축제에 자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퀴어 축제 참가자들도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축제에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72개의 부스 운영과 참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반대 집회 참여자들과는 상반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법이고요. 근데 그 당연한 법이 2022년이 지나도록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민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 권리, 그게 민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른 행사들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탈동성애 운동과 동성애 관련 상담 사역 등을 전문하는 홀리라이프는 제7회 홀리 페스티벌 커밍아웃 어게인을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탈동성애 사진전과 공연, 또 부스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사진전에는 국내 초기 동성애 활동가였던 이오나 목사의 과거 모습도 담아서 탈동성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홀리라이프 이오나 목사는 탈동성애의 출발은 복음이라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저들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퀴어 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 축제가 서울시가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6일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체 과다 노출과 유해 물품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행사를 수정 가결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과도한 노출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복장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카퍼레이드에서도 노출은 이어졌는데요. 퀴어 현장에 설치된 투명한 펜스 너머로 일반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내년 퀴어 문화 축제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수, 김효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